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월 첫째 주 주말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 및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나스닥이 거의 보합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나스닥이 보합으로 끝났지만 이렇게 아래 꼬리 윗꼬리가 달린 양봉을 만들었다는 점, 지난 12월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런 양봉,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오다가 첫 번째 이렇게 짧은 양봉이 나올 때는 기술적 반등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장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18%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1.52%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장이 얼마나 어렵냐면 미리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어느 나라 증시에 비해서 거래하기란 굉장히 까다로운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또 하락이 나왔죠. 0.96%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이 원래 예상은 이렇게 어제 짧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장 또다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나스닥이 지난 12월 저점을 무너뜨린 건 아니었죠. 이 자리 다음 주에도 이 자리를 과연 미국 나스닥이 지켜주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겠고요. 이 자리마저 다음 주에 다음 주 초에 다시 이렇게 무너뜨린다면 10월달 저점이었죠. 14,400포인트 아니면 14,000포인트 초반대 이런 때까지도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와 속도 이런 거에 대한 문제로 미국 10년물짜리 국채금리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주 위주의 이런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작년에도 여러분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이런 악재는 그다지 큰 악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만 잘만 찍으면 기술적 반등에 의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 주 미국 나스닥이 지난 12월 14,200포인트 이 부분을 과연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이게 만약에 깨어진다면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국 나스닥 14,000 초반대까지 저점을 노려가지고 우리나라장 저점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게임주입니다. 자, 게임주들 지난 목요일 날 급락을 했고 하루 만에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게임주들 지난주에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금투스홀딩스 같은 경우에 미시빌 이동평균선을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터치를 하고 금요일 날 시초가가 3% 정도 갭을 띄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상 7.68% 상승 마감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물량은 아니지만 금투스홀딩스를 종가에 오버나잇을 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18만 7천원. 그건 왜냐하면 조금 홀딩해서 기다려 볼까 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꾸준히 외국인의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걸 보고 4% 정도면 적당히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금투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수급을 보시면 기간이 45,000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죠. 이 자리에서 원래는 이제는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게 맞지만 금일 새벽 미국 나스닥이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이 자리가 저점인지 여부, 이런 여부를 다음 주에 확인하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게임주 중에 가장 크게 기술적 반등을 해줬던 게임주가 이 위메이드였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이 19만 주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위메이드도 뭐 수급상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10시까지 이렇게 매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만약에 뭐 위메이드를 뭐 종가 오버나잇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10% 정도 다 먹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자 10시 한 20분쯤부터 이렇게 매도해서 매수세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뭐 10만 주 이상을 뭐 이런 14만 8천 원 이상에서 이렇게 계속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위메이드 뭐 이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 뭐 해줄지 아니면 지난 금요일 날 매수했던 19만 주 이 부분을 다시 매도를 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흘 연속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게임주들이 뭐 상승을 해줄 때 가장 크게 반등을 해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금투스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 이전에 뭐 대장을 했거나 가장 세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폭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금투스 홀딩스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가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온다면 지난 목요일날 저점을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전체 종합 주가 지수의 반등에 따라서 이런 애들을 거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차 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자, 2차 전지 소재주들 지난 금요일 날뭐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반등의 폭이 뭐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뭐 지난 목요일 날 다른 게임주들이 뭐 10%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얘네들은 그다지 크게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렇게 반등을 해준 게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던 종목은 반등폭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2차 전지 소재주들 지난 12월 저점이죠. 이 자리를 과연 다음 주에 무너뜨리는지 여부 그런 관점에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12월 저점을 무너뜨려 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더 생길 때 그때 매수하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뭐 게임주들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아진 엑스텍을 거래를 했습니다.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9시 56분에 뭐 특징주라고 해가지고 삼성중공업과 공동으로 로봇상 원천 기술을 개발 국책 과제를 뭐 수행한 바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삼성과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아진엑스텍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상한가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죠. 그리고 삼성과 로봇으로 엮였기 때문에 얘가 충분히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뭐 제가 조금 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13,000원 요 부분에 원타를 매수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션 캡처 관련 업체로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전에 뭐 엮였다가 지금은 또 뭐 로봇 관련주로 첫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단타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 날 또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뭐 돌아가면서 1등주를 이렇게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는 퍼스텍 얘가 상가를 갔죠.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해주다가 한 번에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로봇 관련주들은 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추세가 좋기 때문에 하락 조정이 온다면 뭐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가지고 좀
스윙 거래로 하루 이틀 바라보는 그런 거래를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뭐 정치 테마주 안철수 관련주들인데요. 자, 지난 금요일에는 뭐 안철수 관련주들 뭐 거래를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안철수 관련주들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안넥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해제가 되고요. 한국정보공학,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이렇게 해제가 되죠. 이런 애들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해제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까무 UNC 같은 경우에도 단기 과열 완화 장치 경고가 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6일 날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뭐 추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면 단기 과열 완화 장치에 걸릴 가능성이 많겠죠. 이달 말까지는 안철수 관련주들 뭐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뭐 상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계속 안철수 관련주들은 저점이 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뭐 크게 하락을 했다가 지난 금요일 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장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보수적으로 주가를 봤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줄 때 그다지 크게 제가 뭐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뭐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가 지수를 100%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처럼 이렇게 뭐 돌아버리면 뭐 차라리 그냥 지켜보고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폭이 조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큰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성급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뭐 기다리는 전략, 뭐 그런 전략을 쓰면 되겠고요. 먹을 자리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뭐 기다린다 보면 좋은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남은 주말 여러분들 다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성투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